자, 5월 2일 자바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었던 내용들은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규칙들이에요.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 규칙. 그러니까 비단 자바라고 하는 주제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규칙이었어요. 그래서 변수라든지 아니면은 배열, 그 다음에 조건문, 반복문, 그리고 메서드, 다른 말로 함수라고 하죠. 이런 규칙들을 봤었고요. 이제 오늘부터 진행하는 거는 자바만의 규칙이에요. 자바 언어 고유의 규칙. 이거를 흔히 이제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데요. 자바 이후에 나오는 프로그래밍 언어들은 이제 객체 지향의 특성을 일반적으로 거의 다 비슷비슷하게 갖고는 있어요. 근데 자바가 객체 지향을 가장 잘 구현한 언어예요. 어떻게 보면은 약간 프로그래밍 언어가 꼰대스러운 느낌도 있어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되게 간결하게 표현하는데 자바는 그걸 되게 세세하게 다 옵션을 다 적어야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그 기본 규칙에 가장 충실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추가적으로 공부한다고 했을 때 자바를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한 이점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이제 일종의 완전체인 거니까 나중에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를 공부할 때는 좀 간결하게 표현한 그 변종들이라고 봐도 되거든요. 그래서 원형을 먼저 본 상태에서 변종을 보면은 개념 정리가 굉장히 쉬운데 요즘 유행하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언어 있어요. 얘네들은 약간 객체 지향의 변종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개념 잡기가 오히려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자,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언어를 공부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그럼 객체가 무엇인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이 객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클래스라고 하는 단위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생성자라고 하는 특별하게 불리우는 메서드. 오늘 목표는 요거 두 가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 보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란 객체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래밍 패러다임이다. 일종의 유행이란 소리예요. 근데 뭐 객체를 정의하고 객체의 기능을 구현하며 객체 안에 협력, 이거는 지금 봐봐야 말이 별로 와닿지 않죠. 이건 지금 와닿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조금 이제 천천히 가봅시다. 일단 객체가 무엇이냐? 영어로 하면 오브젝트거든요. 사전적인 의미는 물건이에요, 물건, 사물.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 그래서 제가 처음에 봤었던 책에서는 이 객체 지향 언어를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 거래요. 근데 저는 이걸 딱 읽고 이게 뭔 소리야 싶었어요. 왜냐면 이 문장을 읽고서 제가 떠올렸던 게 길가에 펴 있는 꽃이었거든요.
꽃을 이렇게 떠올렸는데 이걸 도대체 프로그래밍 언어로 어떻게 표현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문장 자체가 되게 와닿지 않더라고요. 이전에 프로그래밍 언어의 보편적인 규칙을 공부할 때랑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진행될 객체지향 언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내용을 접근하시는데 약간의 차이점이 생깁니다. 이전 내용에 접근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중점으로 이해하는 코드의 흐름을 이해하는 거, 사실 이해보다는 암기에 더 가까웠죠. 이거에 중점을 뒀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공부하시는 거는 납득을 하세요. 코드가 이제부터 좀 많이 길어질 거예요. 도대체 저런 코드를 왜 작성해야 하느냐, 그거를 납득하세요. 코드 흐름이나 원리는 크게 어렵진 않아요, 객체지향은. 근데 도대체 저 따위 짓을 내가 왜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내용에 거부감이 들어요. 자,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책에서 정의하는 객체라고 하는 개념이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저 나름대로 다시 재정의를 했어요. 프로그램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묶은 단위를 객체라고 합니다. 그럼 그 기능을 어떻게 묶느냐? 객체라는 것을 구성하는 단위는요, 명사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데이터가 있고요, 동사적인 특성을 표현하는 기능이 있어요. 객체 안에는 데이터와 기능이 포함됩니다. 데이터는 당연히 변수로 표현되고요,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를 멤버 변수 혹은 프로퍼티라고 불러요. 기능은 메서드, 함수로 표현돼요.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이거예요. 자, 이게 뭐죠? 아시는 분? 그쵸?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우리가 진행할 이야기에 대해서 납득을 못 하신다면 이 게임 하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이 게임을 그래도 알고 계신다면 이제부터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수월할 거예요. 제가 프로그래밍 강의를 거의 12, 3년째 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아무리 힘들어 해도 이 그림 딱 보여주면 그때부터 학생들이 눈이 반짝반짝거려요. 일단 아는 얘기 나왔거든. 자, 이러한 게 있다면 이러한 거에 데이터, 이름, 나이, 성별, 키 뭐 이렇게 있는데 얘한테 데이터라고 하면은 사실 이름 있고요. 그 다음에 HP, 체력, 스피드, 그 다음에 공격력, DPS라고 합니다. 데미지 퍼 세컨드, 초당 공격력이라는 뜻이에요. 보통 이런 데이터들이 얘한테 들어가겠죠. 그리고 기능은 공격하다, 이동하다, 정지하다, 동사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케이? 자, 그럼 저런 객체를 우리가 다루기 위해서는 클래스라고 하는 단위를 알아야 됩니다. 클래스는 객체의 설계도 역할을 하는 프로그램 소스 코드예요. 그러니까 내가 코딩해야 될 대상이 되는 거죠. 설계도라는 거에 집중하세요. 공장에서 설계도 하나가 있으면 제품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죠. 똑같은 제품을. 그러면 이 클래스라는 게 설계도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클래스를 통해 동일한 구조를 갖는 객체를 여러 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말 되죠? 그 말인즉슨 내가 클래스를 만들면 똑같은 구조를 갖는 얘를 여러 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객체들은
구조나 기능은 동일하지만 각각 독립적으로 동작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어때요? 이해가 좀 되나요? 무슨 말인지 지금까지? 드라군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어 놓으면 그 클래스에서 객체가 똑같은 게 여러 개 생성이 돼요. 얘네는 전부 처음에는 똑같은 특성을 갖죠. 하지만 동작은 다 따로따로 하죠. 이게 객체 지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거든요. 이거보다 더 잘 표현할 순 없어요. 실제로 게임 만들 때 객체 지향의 모든 원리가 있는 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저런 클래스를 직접 작성하는 과정을 보죠. 코드로요. 클래스의 가장 기본적인 코드 형식은요. 클래스 이름은 보통 명사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요. 첫 글자는 대문자로 지정해요. 명사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는 게 변수가 있고 클래스가 있는데, 일반 변수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클래스는 대문자로 시작을 해서 이름으로 봤을 때 얘가 종류가 클래스인지 변수인지를 구별하게 하자는 취지예요. 안 그럼 헷갈리니까. 자, 그래서 클래스라고 하는 예약어를 쓰고요. 클래스 이름을 지정합니다. 이 클래스 안에는 이 클래스를 통해 생성될 객체에 포함시킬 변수와 메서드가 정의가 되는 거죠. 자, 뭐 어떻게 만들었다고 치자고요. 그럼 클래스를 통해서 객체를 만든다. 그 말인즉슨 우리가 드라군을 생산한다. 보통 뽑는다라고 표현하죠. 드라군을 뽑아낼 때는 U라고 하는 예약어를 씁니다. 클래스 이름을 적고요. 변수 이름을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new 하고서 클래스 이름을 함수처럼 한번 더 호출해요. 그러면 이 변수는 클래스 안에 정의된 모든 기능을 부여받은 특수한 변수가 돼요. 이 안에 내가 변수와 그 다음에 메서드들을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변수를 만들면 이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을 얘가 부여받아요. 그래서 얘를 특별하게 객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변수를 만들면 여기에다가 뭐 1, 100 이런 식으로 단순한 값만 저장하는데, 객체라는 걸 만들게 되면은 이 변수 안에 딸린 식구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단순히 값을 넣는 게 아니라 이 변수 안에 체력, 공격력, 속도 이런 변수들이 내장되고, 공격하다, 이동하다 이런 함수들도 내장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는 특수한 변수를 객체라고 해요. 얘가 드라군 한 마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기능들에 접근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점을 통해 접근을 합니다. 객체.점 멤버 변수 뭐 이렇게 해서 값을 저장한다거나, 객체.점 메서드에서 안에 들어있는 기능을 호출한다거나. 만약에 누가 얘를 계속 공격해, 그러면은 객체 이름이 D1이라고 치면 D1점 체력 HP라고 합시다. 헬스 포인트 HP 빼기, 이렇게 하면 체력이 계속 감소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값을
그룹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처음에 봤었던 게 배열이에요. 이 배열이라고 하는 애는 같은 종류의 데이터만 그룹핑이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같은 종류만 그룹핑한다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서로 다른 종류의 변수를 그룹화하는 데서 이제 객체라는 개념이 출발을 해요. 다른 종류의 그룹을 하는 걸 C 언어에서 이제 구조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은 우리 변수만 그룹화하지 말고 관련돼 있는 함수들, 메서들도 같이 그룹화하자 라고 해서 나온 게 클래스와 객체예요. 사실 요 얘기는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기억 못해도 되고요. 자, 클래스의 작성 패턴 세 가지입니다. 일단은 변수만 갖고 있는 형태, 메서드만 갖고 있는 형태, 메서드와 변수를 같이 갖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EX 1번, 2번, 그 다음에 밑에 3번 또 있겠죠. 3번으로 진행을 할 건데, 변수만 정의한 클래스는 같은 대상을 표현하는 변수를 그룹화했다. 만약에 회원이라고 하면 이 회원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이디라던가 비밀번호라던가 이메일, 이런 각종 정보들이 있겠죠. 이걸 그룹한 거고요. 메서드만 정의한 클래스, 용도나 목적이 같은 메서드를 별도의 클래스로 묶어둔 거예요. 그 기준은 개발자 주관이나 설계에 따르겠죠. 계산기라고 하면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에 대한 이런 사칙연산을 수행하는 메서드들을 모아놓는 거고요. 메서드와 변수를 갖는 클래스, 이건 아까 드라곤 같은 거 보시면 되겠죠. 이따가 여기서 이제 유념해서 볼게, 변수의 유효성 범위 규칙, 요거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좀 보셔야 되고요. 요것만 보면 되겠네. 텍스트는 일단 코드 보면서 설명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그 내용들 살펴봤습니다. 이제 프로젝트 생성하고 코드를 좀 볼게요. 자, 여기서는 클래스 작성 패턴 세 가지를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변수만 갖는 클래스입니다. 아직 이 퍼블릭이라는 키워드의 기능은 아직은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제에서는 그냥 클래스라고 하는 블록만 가져갈 겁니다. 퍼블릭에 대해서는 16단원에서 이제 표현이 됩니다. 같은 종류의 변수만 그룹핑하는 애예요. 자, 얘는 하나의 대상을 표현하는 하위 정보들을 담고 있는 클래스예요. 정의하는. 자, 이 단계에서 퍼블릭 클래스의 기능은 소개되지 않았으므로 아직은 적용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클래스 안에 포함되는 변수들을 특별히 멤버 변수 혹은 프로퍼티 혹은 필드 라고 부릅니다. 단순히 이름만 여러 개 남긴 거지 뭐 똑같은 거니까 딱히 구별 안 하셔도 돼요. 한 명의 회원을 표현하기 위해서 회원이 이름, 이메일 주소, 나이 이렇게 했고요. 기본적으로 값을 넣어놨습니다. 프로그램은 무조건 메인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퍼블릭이 적용된 클래스의 이름은 소스 파일 이름과 똑같아야 됩니다. 퍼블릭이 적용된 클래스의 이름은 소스 파일 이름과 동일해야 하고요. 퍼블릭 클래스는 소스 파일 하나당 단 한 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이 메인에서 시작이 되면은 이 멤버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파생되는 M1이라는 객체를 선언을 해요.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기능들을 얘한테 모두 부여하기 위해서 new member라고 호출해 주면은 여기에 있는 기능들이 이 안에 모두 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m1.username, m1.email, m1.age 이렇게 출력했을 때 이 값들이 출력이 될 거고요. 여러 개 만들 수 있어요. 스타크래프트에서 드라곤 여러 대 뽑죠. 멤버 타입에 m2를 또 선언하고 여기 있는 기능들을 또 여기다가 쭉 활성화를 시켜요. 그럼 m2.username, m2.email, m2.age 또 출력이 되겠죠. 자, 지금 이 단계에서 이 두 블록에서 출력하는 내용은 이 값들이 활성화되는 거니까 똑같을 거예요. 근데 객체를 만든다라고 하는 건 그 객체들이 서로 독립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개별적인 값을 갖도록 수정할 수 있다고요. m1.username에다가 민혁이라고 넣고 m1에는 이메일, m1.age는 스물, m2에는 철수 뭐 이런 식으로 정보 넣고 출력하면은 서로 다른 값이 출력이 된다는 겁니다. 자, 구별하기 위해서 여기는 구분선 하나 그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실행을 하면 자, 처음에는 동일한 정보가 나왔었는데 수정을 한 다음에는 각각 독립적인 정보를 가져가죠. 자, 이번엔 두 번째 패턴입니다. 메서드만 갖고 있는 클래스. 자, 여기서도 우리가 저번에 봤을 때는 스테이틱이라는 키워드를 썼었는데 이렇게 일반적인 클래스에서 스테이틱은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을 해요. 어떨 때 쓰는지는 나중에 뒤에서 따로 다룰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스테이틱은 안 들어갔어요. CALC, 계산기를 갖는 클래스입니다. 얘한테 덧셈을 수행하는 메서드 파라미터 2개 받아서 더한값 리턴, 마이너스 파라미터 2개 받아서 뺀값을 리턴, 이렇게 두 개의 메서드를 부여하고요. 객체를 만들어요. 그럼 이 C라고 하는 객체한테 플러스와 마이너스라는 기능이 전부 부여가 됐다는 거예요. C.플러스라고 호출하면서 1하고 2를 보내면 1, 2 받아서 더해서 리턴하죠. 여기 3 출력될 거고, 마이너스 하면서 x에 10, y는 5를 보내면 뺀 값을 반환하니까 이 자리 5가 출력이 되겠죠.
자, 메서드와 멤버 변수를 다 갖고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전에 변수의 스코프라고 하는 개념을 봤었어요. 유효 범위라는 의미였는데 주요 내용이 뭐였냐면 변수는 자기가 선언된 위치를 기준으로 바깥 블록 밖으로 나가지 못해요. 실제로 클래스 밖에서는 어떠한 변수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기가 선언된 위치를 기준으로 자기보다 하위 블록으로는 침투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면 이 멤버 변수는 결국 메서드들 간에 공유하는 변수가 돼요. 그래서 이 클래스 영역 전체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전역 변수다라고 불러요. 또 하나의 이름인 거죠. 자, 이제부터 변수 값을 통해서 데이터의 흐름을 잘 보세요. 헬로라는 이름의 객체를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만큼의 기능이 전부 얘한테 부여가 된 거예요. 자, hello.seteng라고 호출하면은 seteng가 지금 여기거든요. hello 자바라고 하는 이 문자열을 메시지라는 변수에다 저장을 하는데 이 메시지 변수는 얘예요. 그러니까 hello 자바라는 내용이 여기 저장됐다는 거죠. 그리고 hello.say hello라고 호출합니다. say hello라고 호출하면은 여기에 있는 내용을 say hello에서 system.out.println 출력을 하죠.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게 hello 자바라고 출력을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hello.setKOR 안녕하세요 자바라고 하는 문장이 여기 저장되는데 얘는 이거죠. 그리고 hello.sayhello라고 호출하면 다시 그 값을 끌어다가 출력하니까 이번에는 안녕하세요 자바라고 출력이 될 거예요. 즉 이 변수는 모든 메서드 간의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공통 자원이다. 자, 이게 클래스와 객체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개당 5분씩 하면은 15분, 휴식 시간 10분에서 25분 할애할 거고요. 지금이 10시 10분이니까 25분 더하면 10시 35분까지 진행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부터는 코드 양이 조금 늘기도 하고 제가 기본적으로 5분 단위는 별로 안 좋아해요. 10분 단위를 선호하지. 5분 더 써서 10시 40분에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실습 시간은 20분 드릴게요. 실습 20분, 휴식 10분. 그래서 10시 40분에 2교시 시작합니다. 자, 쉬는 시간 진행되는 동안은 제가 줌 화면 공유를 꺼놓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전부 다 원격으로 듣고 계셔서 제가 화면 공유 해놓고 뭐 잠깐 제 개인 작업하면은 가끔 수업하는 줄 알고 마이크 안 들려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재개할 때 화면 공유를 다시 켜겠습니다. 자, 이따 봅시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생성자라고 하는 특별한 형태의 메서드를 소개할게요. 자, 다들 계신가요?
자리에 계신가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생성자라고 하는 건요,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특수 메서드예요. 주 용도는 객체가 만들어질 때 멤버 변수의 값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쓰는데, 초기화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무슨 뜻이냐면은 가장 처음에 값을 할당하는 행위예요. 생성자를 만들 때 몇 가지 규칙이 있는데요. 일단은 생성자는 클래스 이름과 동일해야 됩니다.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해야 되고요. 리턴형을 명시하지 않습니다. 리턴형을 명시하지 않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예 아무것도 앞에 안 적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파라미터를 정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모든 클래스, 이게 좀 크리티컬한데, 모든 클래스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생성자를 포함해야 됩니다. 이 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 전교시에 생성자 만들 때, 클래스를 만들 때 생성자라는 걸 정의한 적이 없어요. 그쵸? 자, 기본 생성자라는 개념을 볼게요. 모든 클래스는 반드시 하나 이상의 생성자를 포함해야 된다 그랬죠? 근데 지금까지 예제들은 생성자를 포함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소스코드 상에 생성자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면 자바 컴파일러는 아래와 같이 파라미터 구현부가 비어있는 생성자가 있다고 간주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성자를 만들지 않으면은 이런 게 있다라고 자바 컴파일러가 간주하는 거예요. 메서드는 있는데 안에 내용이 비어있는 거죠. 이런 가상의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갖는 생성자. 자, 생성자도 메서드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파라미터를 정의하는 게 가능해요. 필요하다면. 언제 필요한지는 다음 페이지부터 나올 거고요. 일반 메서드처럼 필요한 파라미터를 괄호 안에 정의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자, 이걸 토대로 해서 이제 EX 1번 예제를 살펴볼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키겠습니다. 자, 생성자 관련된 예제들이에요. 오케이. 자, 마이북이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 클래스의 멤버 변수가 제목, 그 다음에 페이지 수, 그리고 저자, 이렇게 정보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책을 표현하는 클래스고요. 얘는 용도가 제목,
그 다음에 페이지 수, 이거는 저자,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예요. 자, 생성자라는 거는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실행되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 출력문은 생성자가 실행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한 출력문이에요. 생성자의 용도는 멤버 변수의 초기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값들을 저장을 한 거죠. 자, 그럼 이제 객체가 생성되면서 생성자가 실행됐다는 걸 확인하려면은 객체를 만들기만 하고서 따로 사용은 안 하고 실행을 해볼게요. 자, 생성자가 실행되었습니다 라고 두 줄이 나왔죠? 객체를 두 개 만들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면서 이 멤버 변수 값들이 저장이 됐을 거라고요. 그래서 북1에 대해서 내용을 출력해보고 북2에 대해서도 내용을 출력해봤는데 결국은 같은 내용이 출력이 될 겁니다. 자, 그렇죠?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생성자가 파라미터를 갖는다 라고 하면 생성자가 파라미터를 갖는다 라고 했을 때 그 방법은 new 키워드를 써서 객체를 생성할 때 파라미터를 같이 전달하시면 돼요. new 해서 객체를 만들 때 파라미터를 이렇게 전달하면 돼요. 자, 이 생성자 파라미터를 왜 쓰냐면은 객체가 만들어질 때 전달받는 파라미터를 클래스 내 멤버 변수에 복사합니다. 객체가 생성될 때 전달받는 파라미터를 클래스 내 멤버 변수에 복사. 이걸로 객체의 초기화를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처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예제 코드를 통해서 좀 더 확실하게 봅시다. 우리가 전교시에 확인했던 거는 생성자라는 게 없었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정의했고요. 이 클래스에서 객체를 만들면 그럼 이제 여기에 있는 요 변수들이 S1에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객체를 100개 만들었을 때 전부 다 똑같은 값을 가지면 별로 의미가 없어요. 값을 계속 바꿔줘야죠. 그래서 학생 100명에 대한 정보를 생성한다고 하면 객체 만들고 변수값 설정하고 이렇게 하니까 한 명에 대한 정보를 처리하는데 4줄씩 들어가요. 그럼 100명이면은 총 400줄이 필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1교시 때 봤었던 예제 패턴이에요. 근데 생성자라는 거를 가져가면은 이런 식이 되는 거죠. 파라미터로 전달받은 이 변수들을 멤버 변수에 복사를 해주는 거예요. 얘도 여기다 넣어주고 얘도 여기다 넣어주고. 그러면 객체를 만들 때 자, 1번 객체 만들 때 이름 그 다음에 1 이렇게 주면은 이름은 n으로 들어가고 얘도 1로 들어가고 얘도 1로 들어가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흐름에 따라서 여기에 저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객체 만들고 변수의 값을 설정하는 것까지 한 줄이면 끝나요. 이렇게 한 줄이면은 끝나요. 아까는 객체 만들고 변수값 바꾸는 데 있어서 4줄씩 들어갔어요.
여기까지 해서 4줄씩 들어갔고요. 지금은 한 줄씩 들어가죠. 자, 한 줄, 4줄. 객체를 각각 100개씩 만든다라고 치면은 100개일 때, 자, 그럼 얘는요, 100줄이고요. 얘는요, 400줄이에요. 이 생성자라는 거를 만들므로 인해서 400줄 코딩하던 게 100줄로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100줄 코딩 하실래요? 400줄 코딩 하실래요? 명확하죠? 안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를 만들므로 인해서 내가 코딩해야 되는 양이 줄어드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EX 2번 컨스트럭처 파람수입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던 그 스튜던트 클래스입니다. 멤버 변수가 3개가 있고요. 생성자를 가졌습니다. 생성자로 전달된 파라미터가 멤버 변수의 복사가 되는 구조입니다. 레벨 여기 있고 에이지 여기 있죠. 그리고 출력할 때 이 n이라고 받은 파라미터를 통해서 누구누구 이의 생성자가 실행되었습니다 라고 메시지도 업그레이드를 했어요. 자, S1 만들 때 민철, n이 민철이 되죠. 그 다음에 L은 4, A는 24. 그럼 이제 이 정보들이 일로 전달돼서 네임이 민철이가 되고, 그 다음에 레벨, 학년은 4가 되고, 에이지, 나이는 24살이 되고요. 자, 그럼 이거 출력할 때 s1.name, s1.level, s1.age. 밑에 영메뉴도 설정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실행하면은, 자, 정보가 세팅되는 데까지 단 한 줄이면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생성자를 넣음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코드에 축약이 발생을 합니다. 결국은 개발자로 하여금 업무 일, 즉 업무 효율이 발생한다는 거죠. 자, 굉장히 중요한 특성입니다. 자, 이렇게 생성자를 사용하면은 이제 그 객체를 만들 때 좀 효율성이 좋아진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잠깐 주제를 바꿔서 디스라고 하는 예약어를 소개해 볼게요. 단원이 바뀌니까 여기서 그냥 끊었다 갈까요? 자, 지금이 11시라고 치고요. 예제 2개. 예제 2개면은 10분이면 될 텐데. 지금 여기서 제가 좀 끊을게요. 대신에 다음 교시를 조금 땡겨서 시작할게요. 11시 20분에 시작할 건데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3번 예제를 시작하면 3번부터 5번까지 다 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한 번에 실습하는 양이 좀 너무 많아지니까 실습 시간을 조금 단축해서 3교시를 11시 2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요거 두 개 하는데 한 10분, 15분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양이 많아서 시간 더 벌리려나? 얘는 10분 걸리겠다. 코드 양이 많아서. 10분? 10분. 오케이. 네, 10시 반에 시작할게요. 아까는 40분에 시작했으니까 5분 땡겨서 11시 반, 11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거 2개 실습하고 내용 한 번씩 더 읽어보고 11시 반에 봅시다. 자, 요번에는 이제 디스라고 하는 예약어를 설명할 거예요. 디스는 이제 보통 정의할 때는 클래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키워드다라고 하는데요. 클래스가 있고 이 안에 속해 있는 게
변수들이 있죠. 변수 1, 변수 2, 뭐 메서드도 있죠. 메서드 1, 메서드 2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 클래스를 집에다가 비유할게요. 변수나 메서드를 가족 구성원에다가 비유할게요. 자, 그러면은 뭐 가족 구성원을 부를 때 혹은 집을 지칭할 때 우리가 일반적인 대화에서 앞에 붙이는 수식어가 있죠. 우리 땡땡 뭐 이런 식으로요. 우리 집, 우리 아빠, 우리 엄마 뭐 이런 식으로요. 디스라는 키워드는 이런 느낌이에요. 이 안에 속해 있는 어떤 구성원을 가리킬 때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지역 변수하고 전역 변수를 구별하는 게 가능합니다. 메서드 안에 지역 변수하고요. 그 다음에 전역으로서의 멤버 변수 이름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이때는 유효성 범위가 가까운 변수가 우선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멤버 변수를 식별할 수 없게 됩니다. 이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EX345번은 EX345번은요. 일반적인 코딩 할 때 여러분들이 구사하셔야 되는 스킬이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디스를 써야 된다라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들은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거지 정상적인 코딩 상황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걸 구사하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스트링 타입의 name이라고 하는 멤버 변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 클래스 영역 전체에서 유효하기 때문에 전역 변수라고 했죠. 그 다음에 메서드 안에서 사용되는 변수, 얘는 이 메서드 안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에 지역 변수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 두 개가 변수 이름이 똑같아요. 자, 그때 이 자바에다가 name에다가 자바라는 값을 넣어라 라고 하면은 과연 어디로 저장되겠느냐예요. 이때는 유효 범위가 가까운 데가 우선해요. 그러니까 얘한테만 넣는 거죠. 메서드 안에서 멤버 변수와 똑같은 지역 변수를 선언하면은 그 메서드 안에서는 멤버 변수를 더 이상 의미하지 않게 돼요. to 타입의 객체를 만듭니다. 이 클래스의 객체를 만들었어요. f.set myname한테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은 name이라는 변수에서 자바라는 값을 여기다 넣어라 라고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f.print myname을 호출하면은 이 값이 그대로 실행되는 거지 영문으로 저장한 자바라는 거는 출력될 기회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예제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역 변수와 멤버 변수가 이름이 똑같으면 이 안에서는 여기에다 값을 저장하지 못한다가 되는 거죠. 실행하면 네, 자바라고 한글로 나오지 영문 자바가 나오진 않아요. 여기에 값을 바꾸지 못한 겁니다. 자, 이번에는 파라미터하고 멤버 변수 이름이 같은 거예요. 파라미터와 멤버 변수 이름이 같은 경우 파라미터도
메서드 안에서 선언되는 지역 변수의 일종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랑 똑같은 현상이 발생을 해요. 멤버 변수로 name이라는 변수가 있고 자바라는 값을 저장하고 있어요. set my name 이라는 메서드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받았는데 이 파라미터가 이 멤버 변수랑 이름이 똑같아요. 파라미터로 받은 값을 여기다 넣어주고 싶어서 name은 name 이라고 했는데 이 파라미터도 지역 변수의 일종이고 파라미터를 만든다는 것도 변수 선언이에요. 그래서 지금 name에다가 name을 넣어라라는 거는 이 자바라는 값을 일로 받았는데 여기서 하는 거는 그 값을 다시 여기다 또 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정상적인 코드가 아니게 돼요. 프린트 마이 네임을 출력하면은 이 name이라는 자바, 한글로 된 자바가 출력이 된다는 거죠. 한글로 자바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쵸? 한글로 자바라고 나오죠. 그래서 this라는 값을 쓰는 거예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를 구별하기 위해서 this라는 값을 씁니다. 어떤 메서드 안에서 변수의 값을 대입하거나 변수를 활용한 연산을 수행할 때 변수 이름 앞에 this를 명시하면은 현재 클래스에 속한 변수를 찾아요. 즉 멤버 변수를 지정하고자 할 때 this라는 키워드를 쓰는 거예요. 파라미터도 메서드 안에서 선언되는 지역 변수니까 this를 써서 멤버 변수와 구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this.변수 이거는 무조건 멤버 변수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지역 변수와 멤버 변수를 구별하고자 할 때 this라는 키워드를 쓴다는 거죠. 바라는 이름의 클래스가 있습니다. b.setMyName 이라고 하면 여기가 실행이 돼요. 자, b.setMyName 이라고 하면은 여기가 실행이 돼요. name이라는 지역 변수를 선언을 했는데 값을 저장할 때 this.name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러면은 이름이 똑같아도 앞에 this가 붙어 있으니까 얘를 찾아간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그래서 여기 맨 밑에 print my name을 출력하면은 영문으로 자바라는 값이 여기 저장이 돼서 여기가 영어로 자바라고 변경이 되니까 그 값을 여기서 출력하는 거죠. 지금 이 메서드 안에서는 name이라는 이름이 중복될 게 없으니까 그냥 얘를 찾는 거예요. 자, 지금 이 set my name에 파라미터 전달된 거는 쓰이질 않고 있는데 자, 이렇게 자바 프로그래밍이라는 값을 전달을 해보면 자, 얘는 지금 문자열 파라미터가 있으니까 일로 들어가죠. 메서드 오버로딩에 대해서 저번에 얘기했었죠. 파라미터가 다르면 이름 똑같을 수 있다고요. 그걸 전달받아서 this.name에다 저장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name은 파라미터 name이고요. this.name은 전역 변수 name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은 내용을 파라미터로 받은 내용을 여기다가 저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print my name을 출력하면 다시 요거를 실행하니까 파라미터로 전달된 값과 멤버 변수를 구별할 수 있다. 자, 정리하면은 멤버 변수 이름에 접근할 때는 무조건 this 점을 앞에다 붙이시라는 얘기예요.
메서드를 가리키기 위한 디스. 멤버 변수랑 마찬가지로 메서드 이름 앞에 디스가 적용되면 현재 클래스 안에 속해 있는 메서드를 가리킵니다. 근데 메서드는 지금까지 쓴 것처럼 메서드 이름 앞에 아무런 식별자가 없더라도 모두 현재 클래스 안에 속해 있는 거지, 메서드는 뭐 지역 메서드, 전역 메서드 그런 개념은 없어요. 그래서 메서드 이름 앞에 디스를 명시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생성자 오버로딩입니다. 오버로딩이라는 게 뭐냐면은 파라미터를 다르게 하는 거라 그랬죠. 생성자도 메서드 일종이므로 파라미터의 개수나 타입을 다르게 정해서 오버로딩을 적용할 수 있어요. 오버로딩을 적용하면은 객체 생성 방법이 다양해집니다. EX 6번 한번 볼게요. 자, 펄슨이라는 클래스를 만들면서 멤버 변수 3개를 정의했는데요. 생성자가 하나, 둘, 셋, 4개로 지금 오버로딩이 돼 있어요. 생성자를 오버로딩 할 때는 맨 처음에 모든 파라미터를 갖는 완전체를 하나 구성을 합니다. 생성자가 파라미터를 받는 이유는 그 값을 멤버 변수에 저장하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통은 뒤에서부터 하나씩 까요. 어드레스를 없애서 생성자라는 오버로딩을 해요. 그러면 전달받은 값들은 이렇게 멤버 변수에 저장을 하고 생략된 값은 코드상에서 기본값을 넣어버리는 거죠. 자, 여기서도 네임만 받아서 나이와 주소는 기본값 넣고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그냥 모두 이렇게 기본값을 넣는 거죠. 그래서 객체를 만들 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 객체를 만들 수 있게끔 생성 방법을 다양화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위에 3개가 없다라고 하면 항상 이름과 나이와 주소가 항상 필요한데 이름하고 나이만 알고 주소는 모른다. 그러면은 하나 깔 수 있는 거죠. 파라미터를. 뒤에 없죠? 이런 식으로 완전체를 준비하고 뒤에서부터 하나씩 까는 상태로 메서드를 재정의 오버로딩하면 객체를 만들 때는 내가 알고 있는 정보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처음에 아무것도 정보 없을 때, 이름만 할 때, 이름과 나이를 할 때, 이름과 나이와 주소를 할 때, 이렇게 객체 생성을 다양하게 하면 파라미터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기본값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버로딩이라는 것 자체가 어차피 내가 만든 거 내가 호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자주 쓰이는 스킬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똑같은 코드가 계속 반복되죠. 변수값 이렇게 들어가는 게. 할당되는 값들만 바뀌지 똑같은 코드가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코드 자체가 비효율적이기도 해요. 자, 그럴 때 쓸 수 있는 게 디스를 활용한 생성자 오버로딩입니다. 디스라는 키워드를 메서드처럼 쓰는 거예요. 디스라는 키워드를 메서드처럼 쓸 때는 현재 클래스의 생성자를 뜻해요. 그래서 1번 모든 멤버 변수에 대한 완전체 메서드를 정의하고 2번 디스 키워드를 써서 멤버 변수에 대한 파라미터를 하나씩 제거합니다. 자, 생성자 오버로딩의 완전체 케이스를 이제부터 소개할게요. 아, 이거 2개 키니까 되게 헷갈린다. 자, EX 7번이에요. 아까 예제를 개선한 건데요. 완전체 생성자를 만들어요. 1번.
1번 모든 멤버 변수에 대한 파라미터를 받는 완전체 생성자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2번 주소를 생략한 형태의 생성자를 만드는데 this를 메서드로 사용하면 현재 클래스의 생성자 중 하나를 의미해요. 파라미터가 일치하는 생성자를 찾아갑니다. 완전체는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파라미터를 하나 까서 정의해요. 그럼 이름하고 나이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거를 this한테 전달하면서 주소를 이렇게 고정값으로 박아놔요. 그러면 파라미터 3개 받는 생성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처리는 여기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나이 하나를 생략해서 만들어요. 자, 이름, 나이, 주소. 그럼 이렇게 생성자를 파라미터가 조건이 일치하는 걸 또 찾아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값을 대입해요. 마지막 하나도 파라미터 없을 때 디스 하면서 파라미터 3개를 주면은 생성자 중에 파라미터 3개 받는 애를 찾아간다는 거예요. 얘죠. 그러니까 객체를 어떻게 만들건 간에 실질적인 구현은 1로 다 몰아주는 거죠. 그럼 아까보다는 동일한 코드가 중복이 좀 덜하니까 코드 자체가 더 효율적이 되죠. 객체 만드는 거는 동일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3, 4, 5, 6, 7번까지 예제입니다. 개당 5분씩 잡으면 25분. 지금이 11시 50분인데 11시 50분인데 예제가 5개. 5개니까 어떤 거는 코드 타이핑량이 있으니까 5분만으로 잡기는 좀 어렵고 10분도 조금 길 것 같고 25분에서 50분 사이니까 한 35분 정도 35에서 40분 정도 할애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40분 후면은 12시 30분.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연습 문제 하나 드렸죠? 연습 문제가 이제 원기둥 클래스랑 그 다음에 음식 클래스 정의하는 2개인데요. 난이도가 조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2개까지 해보시는 거 해서 12시 45분까지 시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쉬는 시간 포함입니다. 포함해서 실습, 그 다음에 문제. 그래서 12시 45분까지 하시고 12시 45분에 문제풀이 하면은 오늘 수업 정리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괜찮으실까요? 여러분? 계세요? 네. 채팅창을 잘 안 열어놓으니까 채팅창 열어놓는 동안 시간이 걸리는구나. 근데 지금 전부 다 그 오전반 수업의 특징이요.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다 원격으로 왜냐면 아침 일찍 출근 시간 겹치고는 힘드니까 거의 다 원격으로 들으시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신경 써 주셔야 되는 게 피드백을 계속 주셔야 돼요. 왜냐면 채팅창 같은 거에 피드백을 주셔야 제가 반응을 좀 살피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피드백 같은 거는 서로 잘 소통하고 주고받읍시다. 네, 그럼 여기 12시 45분까지 실습점 문제풀이 시간 진행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봅시다. 자, 연습 문제풀이 시작할게요. 일단은 풀이하기 전에 지금 이 연습 문제의 핵심은 뭐 원기둥의 뭐 둘레라던가 부피 같은 걸 구하는 공식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조건에 맞는 메서드
멤버 변수 생성자들을 정의할 줄 아느냐가 중요한 거지, 이 안에 공식은 아무렇게나 넣어도 상관없어요. 이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뭐가 들어갔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 문제에서 핵심은 멤버 변수 잘 정의했는지, 생성자 잘 정의해서 생성자가 동작을 했는지, 메서드를 정의해서 리턴을 적당한 값으로 하고 있는지, 리턴. 이것까지만 중요한 거지, 이 들어가는 공식들이 어떻게 전개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 문제의 평가 기준이 아닙니다. 어떤 값을 리턴하는지도 관심사가 아니에요. 그냥 뭐라도 리턴 타입에 맞춰서 리턴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원기둥이라고 하는 실린더는 아래의 멤버 변수와 메서드를 갖는다. 멤버 변수 라디우스, 헤이트, 데이터 타입은 인트래요. 각각 용도는 반지름과 높이래요.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서 생성자를 맞게 정의했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멤버 변수가 있으면은 생성자를 통해서 파라미터를 받으시면 돼요. 자, 생성자에 전달된 값. 자, 요거를 맞췄는지가 첫 번째 포인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서드 get 볼륨, 더블을 리턴하는 get 볼륨. 그래서 이 조건에 따라서 더블을 리턴하는 get 볼륨 메서드를 정의하고, 또 더블을 리턴하는 get area 메서드를 정의하고, 요거까지 정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는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을 하신 겁니다. 자, 원기둥의 건널비가 지금 요 메서드죠? 자, 이 메서드는 밑면의 넓이 곱하기인데, 밑면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원기둥이니까 원이에요. 원의 넓이는 반지름의 제곱 곱하기 3.14. 그래서 이거를 이제 파이라고 했을 때, 반지름 r이라고 했을 때 파이 r 제곱이라고 공부를 하죠. 자,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반지름끼리 곱하면 되고, 거기에 3.14를 곱해요. 거기에다가 옆넓이를 곱하라는 거죠. 아, 그럼 여기 헤이트가 들어가면 안 돼. 잘못 구했구나. 저도 잘못 구했네요. 아, 잠깐만. 지금 이게 예제가 에이리어가 지금 건널비고 볼륨이 부피인데 공식을 반대로 적었네. 볼륨, 부피. 이게 얘가 부피죠. 자, 부피부터 봅시다. 부피는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래요. 그래서 밑면 넓이, 원의 넓이 구하고 거기에 높이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건넓이, 밑면 넓이. 자, 밑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었으니까 반지름 곱하기 3.14. 그래서 밑면의 넓이 구하고, 옆면의 넓이는, 옆면 넓이는 결국은 사각형이니까 옆 넓이는 결국은 밑면의 둘레 길이 곱하기 높이죠. 그래서 밑면의 둘레 길이는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3.14, 지름 곱하기 3.14니까요. 밑면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인데 여기서 말하는 가로는 원의 둘레. 원의 둘레는 지름 곱하기 3.14. 그러니까 반지름 곱하기 제곱 곱하기 3.14가 되겠죠? 그래서 겉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밑면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밑면 넓이 곱하기 2 더하기 옆넓이 라고 해서 리턴. 자, 그래서 얘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네, 요거는 제가 출력 결과를 잘못 잡았던 거예요. 부피는 제대로 구했는데 겉넓이는 이거 출력 결과가 잘못 들어갔더라고요. 자, 어찌됐건 지금 요 예제는 요 안에 공식을 어떻게 구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식 구하는 거는 잊어버리세요. 문제 요구사항에 따라서 클래스 정의를 할 수 있느냐를 본 거예요. 자, 원기둥의 부피. 부피는 밑면 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밑면 넓이는 이렇게 구해지는 거고요. 자, 겉넓이, 밑면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그리고 옆면의 넓이는 밑면의 둘레 길이 곱하기 높이인데 밑면의 둘레 길이는 지름 곱하기 3.14. 반지름이 라디우스니까 곱하기 2를 해주면 지름이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식을 구하시면 됩니다. 자, 연습 문제 파일에서 요거 답이 조금 이상한 거는 다시 놓을게요. 자, 그래서 연습 문제 첫 번째 거 코드 스크린 캡처 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두 번째 거 봅시다. 자, 음식 클래스를 정의하래요. 이게 지금 클래스의 구조라고 지금 제시가 된 거고요. 이 메인이라는 코드를 제시했을 때 이 메인이 정상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푸드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필드, 이게 멤버 변수라고 그랬죠? 멤버 변수가 네임과 프라이스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메인에서 이렇게 두 개의 값을 전달하고 있는데 이걸 봤을 때 네임은 문자열이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고 가격은 정수라는 거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멤버 변수가 있으면은 생성자를 통해서 값을 받아서 멤버 변수에 대입을 해야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값 보내고 있잖아요.
그걸 받아줄 생성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toString이라고 출력을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은 toString의 리턴 값을 받아서 출력하고 있으니까 얘는 문자를 리턴하는 메서드고요. 그 다음에 출력 결과를 지금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형식 문자를 써서 갖고 있는 변수값 세팅해 주면 되겠죠. 1번 예제보다 오늘 요 예제를 잘 완성하는 게 수업 내용에 더 충실했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연습 문제도 파일 제시할게요. 자, 일단은 연습 문제 그 출력자가 잘못 나온 게 있어서 문제지 다시 보냈고요. 그 다음에 문제지 파일 2개 보냈습니다. 자, 요거 해결 아직 안 되신 분들은 아직 수업 시간 10분 정도 남았으니까 10분 동안 요거 2개 마저 완성하시고 종료하시면 되고요. 다 하신 분들은 뭐 10분 정도 일찍 종료해도 상관없겠죠. 자,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오늘 생성자까지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객체지향의 또 다른 특성, 은닉, 그 다음에 클래스 상속 이런 주제를 또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모레 아침에 만나도록 합시다. 자,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